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견디기 버거워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너무 절실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다들 슬프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또한 약한 사람이라 주변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마음이라도 부탁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들어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미술 전공으로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같은 미술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같은 꿈을 꾸면서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여서 대학교 친구들은 다 같이 서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는 날이 더 많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져 저희는 서로가 멀어진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미래의 결혼을 약속하며 졸업 후 동시에 동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시작하냐는 말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미래에 대한 서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아직은 결혼하기 이르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혼은 약속했고 저희가 더 성장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굳은 믿음이 있었고 어차피 같은 한 집에서 동거를 하기에 저희는 서로 만족했습니다. 같은 미술 전공으로 졸업은 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서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화가로 가는 길을 택했고 저는 미술학원에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점은 함께 채워주며 힘이 됐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날들이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저희는 둘 다 30살이 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투닥거리는 웃고 큰 다툼 없이 잘 지냈습니다. 30이 넘자 주변에서는 또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는 슬슬 오늘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도 낳아야 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젠 결혼식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자기 우리 벌써 같이 산 지도 6년이나 지났다. 시간 엄청 빠르지.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러네 벌써 그렇게 됐네. 시간 정말 빠르네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꺼내야겠다 싶었죠. 우리 나이도 벌써 30도 넘었고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밥이나 먹자고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 예민한 상태인 건지 컨디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를 꺼내면 서로 이것저것 대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도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저만 들떴나 싶어서 기분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의 컨디션이 좋은 날에 다시 천천히 얘기하면 되니까 크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밖에서 따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은 늘어가고 원래는 저도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나가서 만났는데 요즘은 저랑 같이 안 가고 혼자서만 그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오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점점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보면 항상 미소를 보내던 사람이 저랑 눈만 마주치면 인상을 찡그리고 제 눈을 피하듯이 고개를 싹 돌린다던가 말이죠. 그리고 술이 잔뜩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늘어나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아무 일도 없다고만 하는데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답답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는 많이 예민해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행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림 문제는 아닌 듯 했고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선뜻 제가 먼저 물어볼 수 없어서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늦은 시간에 집에 오고 너무 늦게까지 안 들어올 때는 연락을 하면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밖에 있을 때는 연락도 거의 안 되니 답답할 따름이었죠. 저는 점점 남자친구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제서야 조금씩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느낌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핸드폰을 잠가놓지 않았는데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것입니다.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오늘은 꼭 남자친구랑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저녁 늦도록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좀 해주던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랑 사는 게 지겨워졌어. 네가 하는 잔소리도 듣기 싫고 나 혼자 있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내 남자친구가 맞나 너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할 수가 있나 싶었죠. 평소에 저희가 싸운 것도 아니고 저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지 제대로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따지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겨워졌다고? 혹시 다른 여자 생겨서 그런 거야?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가 다른 여자 생겼으면 우리 헤어질 거야? 남자친구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잔인하게 말하는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또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남자친구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만 보면 눈이 자동으로 찡그려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싫어진 걸까요?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어서 물어봤죠. 혹시 결혼 얘기가 많이 부담됐었어? 부담되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자 남자친구는 너랑 사는 게 이제 지겨워졌다고. 못 알아듣겠어? 다시 말해줘. 남자친구는 또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진심을 듣게 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한지 남자친구는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전화가 오면 제 눈치를 한번 보고 나서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더라고요. 요즘 남자친구가 만나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왜 저러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쉽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날이 갈수록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을 느꼈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은 반반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집이 정리되면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긴 시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이렇게 쉽게 깨질 인연이었는지도 모르고 행복한 미래만 꿈꾸던 저는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증금의 절반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집 정리가 다 끝난 거구나 생각을 했죠. 남자친구와의 긴 추억이 모두 끝나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울면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함께 6년이란 시간 동안 울고 웃으며 부부처럼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깐요. 그냥 혼인신고만 안 했지 이런 게 이혼이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저랑 살면서 법적으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를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는 갔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으니깐요. 그렇게 제 스스로를 위로도 해보고 또 울고 그리워하고 한동안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저를 너무 걱정하시고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은 저랑 남자친구 모두 같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지만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헤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도 서로의 친구다 보니 먼저 저에게 연락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역시 친구들은 예전처럼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헤어진 남자친구의 소식을 알고 있냐면서
요즘 작품 개인전을 열고 있다면서 잘 지내는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많이 궁금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림은 계속 그리는지 나 말고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말이죠. 믿고 원망하면서도 항상 궁금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단순한 궁금증인지, 내가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건지 제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그의 개인전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는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반복하고 숨을 들여 마셨다 내뱉었다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는 못 들어가겠으면 들어가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림이라도 보고 가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아니기에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규모가 크지 않은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림부터 순서대로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무언가 설레는 듯한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지금 새로 만나는 여자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표현한 듯한 추상적인 느낌이었고 저도 모르게 그림의 매력에 빠져서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작품 설명 좀 읽어보라고 재촉을 해서 읽어보고서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품 설명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점에 첫 연애를 하며 느꼈던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추상화 설명인데 왜 이 작품에 저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마음을 표현한 건지 지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린 것도 모자라 이런 설명까지 해놨다는 것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헤어진 저와의 추억을 다시 그림으로 그린 것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작품 설명을 읽어봤죠. 역시나 저와 있었던 지난 추억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까지 돼 있었습니다. 점점 전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전인데 왜 굳이 헤어진 나와의 추억을 전시를 해놓았을까? 그림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리고 또 다음 그림들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무거운 듯한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설명을 읽고 보니 저와 헤어지고 본인의 마음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더욱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고 제가 질린다면서 저랑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고 저를 억지로 밀어낸 것도 그였기 때문에 정말 모순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는 무슨 생각인 걸까?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왜 나와의 일을 표현했고 설명까지 내가 그림들을 봐주기를 원했던 건지 이걸 보고 나보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건지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계속 작품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러다 마지막 그림을 보는데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아닌 새하얀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백지를 걸어둔 건지 저는 설명을 읽어보고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흐르다가 어느새 저는 점점 소리를 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그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력을 잃어갔고 실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명이 되기 전에 저의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던 것이었죠. 저는 한없이 울면서 그를 당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죠. 저는 지금 만나지 못하면 영영 그를 못 볼 것 같은 기분에 친구에게 그를 찾아달라고 지금 만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 붙잡고 마구 울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다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는 연락이 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중 그와 연락이 되는 친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가 개인전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잠시 머뭇거리다 번호를 어렵게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 얘기 하지 말고 나 대신 통화를 해서 만날 약속을 잡고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그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제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장소는 그와 제가 살았던 그 집 근처 동네 카페였습니다. 왜 굳이 이쪽 동네에서 약속 장소를 정했는지 이상했습니다. 일단 그가 있는 카페로 들어갔고 구석자리에 많이 수척해진 그가 보이더군요. 천천히 걸어가서 그가 있는 구석자리 앞으로 갔지만 그는 정말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일부러 조금 더 기척을 내기 위해서 의자 소리가 나게끔 들어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아닌 약속을 잡은 제 친구인 줄 알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을 하는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내가 앞에 있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그에게 친구가 아닌 저라고 사실대로 밝혔고 그는 너무 놀라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아서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당황을 했고 저도 마음을 추스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개인전에 다녀온 것을 말했고 그는 참고 참다가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더군요. 저는 아직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쩌다 멀쩡했던 눈이 왜 갑자기 실명이 됐고 나 싫다고 다른 여자한테 가서 잘 만나고 있을 텐데 왜 헤어진 나와의 추억을 그림까지 그리고 개인전까지 열어서 그림을 전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춤거리며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는데 천천히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미워지며 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사실은 저와 살면서 눈에 이물감이 들고 눈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어 안과를 가게 됐는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정밀 검사를 해봤답니다. 검사 결과 눈이 점점 실명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던 시점에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었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는 곧 실명이 될 텐데 저랑 결혼까지 하면 제가 그의 옆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뻔히 보여서 결혼 얘기에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찡그렸던 건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저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찡그리면서까지 제 얼굴을 봤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저 말고는 다른 여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제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의 생각으로 인해 거짓말로 제가 질렸다고 했고 싫어졌다면서 다른 여자가 생긴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가 의심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나기를 바랬던 건데 하나하나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 정말 저는 그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느꼈죠. 정작 옆에 같이 사는 나는 왜 그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진작 눈치라도 챘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그와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싶었죠. 오히려 그가 힘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게 힘을 줬다면 그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와 헤어지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그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설명하는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저도 중간중간에 말하고 싶은 걸 최대한 참고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에게 시력을 잃고 우리가 헤어지면 내가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묻자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 말고 평범하고 건강한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해 살기를 바랬어 라고 울먹이는 듯한 말투로 겨우 대답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때 그가 딴 여자가 생긴 것처럼 말하고 저를 그렇게까지 밀어냈는지 이제야 그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본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걸 왜 저는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왜 이 동네에서 약속을 잡은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사실 저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제가 나간 이후로 쭉 혼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집을 정리한 것처럼 저에게 돈을 보낸 것이었고 그는 혼자 저의 추억이 있는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제 흔적이 있는 집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지 가늠조차 되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그가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저를 위한다는 마음에 버렸던 일이었기에 그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가방에서 접이식 지팡이를 꺼내더니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선 모습이었지만 저는 결코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하게 그는 집으로 도착했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동안 변한 것이 거의 없는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손이 잘 닿는 곳으로 위치를 조금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이 집에서 혼자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씩 알게 될수록 너무 마음이 아파왔고 제가 계속 옆에 있었더라면 잘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속상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보는 것처럼 이젠 제법 익숙해져서 지내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 잘 해내고 있으니 저보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곁에서 안 떠났을 거야. 이제 다 알게 된 이상 난 절대로 아무데도 안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된다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긴데 대체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옆에 있으면 지치고 불행할 거라며 반대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내 생각 변하지 않으니 설득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고 저는 그날 이후 제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매일매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조금이나마 불편하지 않게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오지 말라며 저를 밀어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제 의지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저는 궁금한 것이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개인전 열었을 때 마지막에 왜 백지를 걸어둔 거야? 라고 물어보자 내가 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그날 딱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붓을 잡고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었거든. 그 말을 듣고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과 우는 모습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억지로 눈물을 참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제야 모든 일들의 수수께끼가 다 풀렸고 저는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읽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매일 표현했습니다. 그가 없는 생활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옆에서 붙어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도 더 이상 자기가 밀어낸다고 해서 제가 미뤄질 것도 아니란 걸 깨닫고 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변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그와 결혼식부터 올리고 싶어서 그를 설득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부부가 되었고 서로에게 더 의지하며 좋은 일도 함께하고 혹시나 불행이 찾아와도 함께 그 불행을 맞이하며 이겨내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무색했을 정도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문화센터도 함께 다니면서 남편이 배우고 있는 점자를 저도 함께 배웠고 그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저도 제 스스로 더 마음이 단단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도 아니고 앞으로 아기가 생기면 더 힘들 일도 많아지겠지만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일이 걱정보다는 설렘으로 다가왔고 긍정적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가 아기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겠다며 행복한 미소로 그는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기와 새 식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4살 남자입니다. 저는 20대에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에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여자와의 이별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렇게 오래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이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가까이 연애도 안 하고 살아오고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연애가 두려워서 못했다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를 만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저 혼자만의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몇 년 전부터는 결혼을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시선이 많아졌기에 저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 40살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죄이고 불효자인 건 잘 알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해 하시긴 하지만 제게 뭐라고 할 수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10년 동안 만나왔던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반대하던 사유도 너무 하찮은 문제였기에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올 뿐이고 그때는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으시더니 그걸 지금에 와서야 부모님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예전에 네가 결혼한다고 할 때 하게 내버려 둘 걸 왜 우리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제발 결혼을 하라며 이번엔 네가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결코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나냐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네가 어딜 봐서 40대로 보이냐면서 요즘에는 중년 남성들도 어린 여자들이랑도 잘만 결혼한다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참 급하시긴 급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여자를 만나라고 하시는 이유도 제가 자식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가능하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저보다 어리고 젊은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40대가 넘었음에도 저는 사적인 모임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30대 초반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입게 되면서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고자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는 적어도 남들에게 늙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를 꾸미고 다닌 것도 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유전자 덕분에 피부도 어릴 때부터 항상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좋게 봐주는 주변 사람들은 제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많이들 그러셨지만 저는 항상 정중히 거절을 했었죠. 그렇게 솔로의 생활을 보내던 중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새로 오신 헬스 트레이너 여성분이라며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마주하는데 연예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예쁜 미모에 기분 나쁜 사람도 기분을 좋게 해줄 만큼 웃는 모습이 참 밝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없었기에 그냥 예쁜 트레이너분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저는 운동을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개인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도 새로 오신 트레이너분과 간단히 인사만 주고 받았을 뿐 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여성 트레이너분이 본인 운동을 할 건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굳이 왜 친하지도 않은 저에게 부탁하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저도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은 22살의 대학생인데 학교에 보탬이라도 되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운동을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친분이 조금씩 쌓이는 듯 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늘 보던 대학생 같은 모습이 아니라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카운터에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예쁜 숙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여자를 돌처럼 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운동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밥 사드리고 싶어서 회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환히 웃으며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보다도 22살이나 어린 친구에게 밥을 얻어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내일 뵙자고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녀도 같이 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어색해져서 얼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제 차를 주차해둔 지하 주차장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1층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저와 같이 지하로 내려가길래 나이도 어린데 벌써 차도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제 차로 향하고 있는데 그녀도 같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나와 비슷한 곳에 차를 대놨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조심히 들어가라며 인사를 하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주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녀가 차에 타면서 밥 얻어 먹기 싫으시면 회원님이 밥 사주세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가까이 붙어서 그녀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제 심장 소리와 당황한 모습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 창피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내리라고 또 다시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 그녀의 그런 돌발 행동이 왠지 모르게 귀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죠. 저 삼소 사주세요 라고 외치길래 네? 라고 물어보니 아 모르시는구나 삼겹살에 소주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모른다고 취급하는 게 순간적으로 뭔가 아저씨 취급을 받는 기분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은 거라고 삼소가 뭔지는 나도 안다고 말했더니 또다시 까르르 웃더군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웃길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날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제 눈에는 귀엽게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결국 그녀와 저는 근처에 있는 삼겹살을 파는 식당에 도착했고 공복에 소주를 같이 마시다 보니 기분 좋게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녀도 조금은 취해서 그런 건지 평소보다 더 애교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회원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딱히 이상형 같은 것도 없어요. 헐 그럼 남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결혼도 생각이 없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요. 저 사실 회원님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제 이상형이에요. 순간적으로 뜬금없는 고백에 술이 번쩍 깨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에 기분이 좋고 너무 고마웠지만 그녀와 저는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났고 아직 어린 대학생과 연애를 한다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물어봤죠. 제 나이 알아요? 네. 44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툭툭 내뱉은 당당함에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은 다 이렇게 대담한가 싶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어른 같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농담 그만하자고 했죠. 그러고서는 대화 주제를 바꿔버렸고 대충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마음과 달리 사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녀의 차까지 따라와서 차를 타는 돌발 행동과 나이를 알면서도 제가 좋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저도 모르게 왠지 헬스장을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가는 길이 마냥 즐겁더라고요.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자그마치 20살인데 내가 뭘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헛물 키지 말고 정신 차리자고 생각을 했고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제력을 시험하는 건지 그녀는 고백을 하고 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게 들이대더군요. 운동하고 있는 제게 와서 말도 많이 걸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저한테 말 걸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스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녀는 단지 운동과 관련된 얘기들만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면 오늘 마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거나 술을 마시자고 했고 오늘 바빠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처럼 매달리지는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아마도 평소처럼 때를 쓰지 않았던 것도 그녀가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그런 거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헬스장들은 회원들과 사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퇴근 후에 만나는 것들 이런 것도 금지 사항이라고 계약 조건을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리 그녀를 외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어리지만 적극적인 그녀에게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나이 차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대담한 그녀의 용기에 어렵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그녀가 먼저 하더라고요. 솔직히 연애를 하면서도 제 걱정은 늘 같았습니다. 20살 차이라는 커다란 장벽 말이죠. 외모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집안의 어른들에게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을 눈치챈 건지 그녀는 나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며 저를 몰아붙였고, 그녀의 부모님께 이미 제 얘기도 많이 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좋아하고 계신다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제가 굳이 내세울 거라곤 또래에 비해 동안이란 점과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것, 그리고 대출 없이 아파트와 차를 가진 거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좋아해주는 그녀에게 고맙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저도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녀에게 결국 설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20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의외로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생각보다도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났기 때문에 당황해 하시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거라며 혼자로 지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흔히 발생한다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도 전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란 절대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신혼 때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하지만 이내 제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니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도 없던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고, 제가 나이가 있던 터라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죠. 하지만 와이프는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해서 아내의 바람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아내가 가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해도 저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얼마나 친구들과 놀고 싶을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 저와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는 게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잡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야, 이제 우리 1년 신혼도 즐겼고 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데 앞으로 술은 안 마시고 오면 안 될까? 라고 말했더니 와이프는 흔쾌히 응 알겠어 오빠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간 와이프가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항상 자정 전에는 들어왔었고 연락도 잘 되던 아내였기에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노래방인지 술집인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한껏 취해서 정신이 나간 건지 신이 난 듯한 와이프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신나서 놀고 있다니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드렸다고 하니 제 아내를 바꿔주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취해서 전화를 받으면 어떡해. 취한 와이프는 혀가 꼬인 말투로 오빠 친구 생일이라고 해서 놀다 보니 그랬어 배터리가 나갔었나봐 라며 웃으면서 말하는데 술에 취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거기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했더니 생일인 친구의 친동생이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화를 최대한 참으면서 지금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어딘지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느껴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취하지도 않았다며 멀쩡한 말투로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자신의 집에 부모님이 없으셔서 무서워서 그런데 제 아내랑 오랜만에 같이 놀다가 자고 싶다면서 허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꼰대같이 안 되니까 당장 집에 들여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최대한 쿨한 척하면서 그럼 오늘만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저도 20대에 친구들과 놀고 술도 마시고 그 나이 때 얼마나 놀고 싶은지 알기에 화를 낼 수도 없었기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속은 타들어가더군요. 결혼 전에는 마냥 행복했고
저에게만 올인하는 와이프에게 감동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집에 와서는 최대한 분노를 눌러가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술 마시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친구랑 같이 있고 싶었으면 미리 말해야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게 가진 애교로 제 마음을 풀어주더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약속 어기지 말라고 하자 아내는 방긋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해맑은 어린 아이처럼 주방으로 뛰어가더군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실망감을 준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건 알았기에 와이프 먹이려고 해장국을 끓여놨었죠. 아내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 요리도 못하고 살림이 뭔지도 몰랐었기에 밥도 제가 차려주고 살림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사 자취를 하며 늘 해왔던 생활이라 와이프가 생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저 밥 한 공기와 수저 한 세트만 더 놓는 거니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다 제가 맡아서 하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시키면 엉망으로 해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이게 결혼 생활인가 노예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건지 딸을 키우는 건지 점점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의 요리학원을 다녀볼 생각이 없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 요리 진짜 못해 칼이 무섭단 말이야 라고 말하길래 그래 밥은 내가 하면 되지. 그럼 집 청소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 나 일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야.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일 시키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했으면 서로 분담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강제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였죠. 결혼 전에는 적극적이고 대범하면서도 저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이 많았던 여자였고 어리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래에 비해 성숙하다는 생각을 줬던 생각이 났고 친구들과 잘 만나지도 않고 저에게만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참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저와 결혼해준 게 고마워서 저는 오냐오냐 다 받아주며 늘 하던 건데 뭐 그냥 묵묵히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철없는 20대 초반의 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 그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니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면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잦아졌고 외박도 서스름 없이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인가 와이프는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시작하더니 편의점을 간다면서 나가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아닌데 1시간 가까이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부부 사이가 맞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있는 걸 피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왜 저러나 싶었지만 결혼 생활은 신뢰라고 생각했기에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폰을 보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유가 알고 싶어서 요즘 잘 웃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충 대답하더군요. 아내는 결혼 후에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고 살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제가 다 했는데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카페 가서 수다 떠느라 피곤하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와이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알겠다며 영혼 없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게 했던 말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와이프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럴 거면 혼자 살 때가 낫다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와이프가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서게 된 거죠. 한 달 전부터 저에게 말을 한 거라 저도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소중하단 걸 저도 겪어봤고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걸 막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여행을 간 사이 저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 허전하기도 했지만 집을 어지르는 와이프가 없다 보니 따로 청소를 할 것도 없었고 밥도 먹기 싫으면 그냥 안에 먹어도 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혼자서 여유를 즐기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동실을 열었는데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지 냉동식품들이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고장 신고를 하고 음식들을 다른 냉장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냉동식품들을 옮기다 보니 냉동실 저 안쪽에서 처음 보는 이상한 약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약인가 싶어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피임약인 걸 알게 되었죠. 정말 배신감이 들더군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 빨리 아이를 낳자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었고 또 와이프는 알겠다고 대답해놓고는 저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니요. 너무 충격적이고 솔직히 이번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모든 걸 배려해준 제게 이런 배신감을 주다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와이프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20통 가까이 하자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길래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냉동실에 약 뭐야? 라고 물었더니 당황했는지 몇 초간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자기야 그거 영양제야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보냐고 검색하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다 아는데 영양제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서 화를 냈고 와이프는 오히려 침착하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못 간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휴대폰을 꺼버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여행 장소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정이 끝난 후에 집에 오더니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선물을 사왔다며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첫날보다는 화가 좀 누그러졌지만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선물을 사왔다고 말하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오자마자 할 말이 선물 사왔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대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그게 무슨 큰일도 아니고 이렇게 화를 내냐면서 이제부터 약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상한 건가요? 저는 도저히 저렇게 말하는 와이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한 말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무시했어? 너 나한테 말하지 않고 피임약 먹은 거 나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오빠 아이 생기면 술 못 먹고 놀러 못 다닐까봐 그랬어 미안해.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나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제 약 안 먹을게 화풀어 여보야 라며 이 상황에서도 애교로 무마하려는 와이프에게 화가 났지만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약을 다 버리면서 아이를 갖는데 신경 쓰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와이프가 친구들과 만나도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들여나 싶었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다 와이프가 갑자기 요리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칼 무섭다고 요리하는 거 싫다더니 갑자기 학원을 왜 다니려고 하냐고 하니까 아이가 생기면 아이 밥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요리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는 아내의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알아봐줄까 물었더니 이미 다 알아봤다고 현금으로 하면 할인도 된다면서 말하더군요. 먼저 학원도 알아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며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서 와이프가 너무 예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학원에서 배운 거라며 가끔 음식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와이프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계는 다시 많이 좋아졌고 서운했었던 감정들도 다 녹아들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던 중 아내가 연락이 와서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진 걸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행복했고 그 감동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올랐죠. 결혼 생활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상상조차 못 해봤습니다.
혼자 지냈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아이를 예뻐했지만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일까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의 심장이 생기는 걸 눈으로 보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손과 발이 생기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더욱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생활을 와이프에게 마쳤습니다. 병원부터 시작해 아빠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수업도 함께 다니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벅찬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와이프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 와이프를 데려다 주고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조수석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내렸구나 싶어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내리려는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휴대폰을 열어봤죠. 아내가 보기보다 섬세하지 못해서 비밀번호를 풀 때 어렴풋이 옆에서 봤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지 않게 휴대폰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잘 지내? 너 내 톡 차단했어? 내가 잘못했어. 보고 싶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 내용을 보고 나니 갑자기 너무 묘한 기분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아내의 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먼저 카톡과 문자를 확인했는데 뭐가 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SNS를 하고 있는 걸 알았기에 그 어플을 켜봤습니다. 사실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것저것 눌러보니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은 맞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남자가 맞더라고요. 와이프와 또래로 보이는 몸도 좋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읽자마자 읽었는데 왜 답이 없냐며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너를 못 잊겠다며 우리 좋았지 않냐 다시 잘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와이프가 결혼을 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 삭제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메시지 창을 제일 위로 올려서 차근차근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보니 그 남자는 아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던 남자였습니다. 너 번호 바뀌었어? 오랜만에 한잔하자라는 내용이 시작이었고 날짜를 보니 와이프가 잦은 술자리를 갔던 그 시기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들한테도 내 남편 SNS 못해서 걸 일을 없으니까 DM으로 얘기하자는 내용이었고 SNS를 하지 않는 저는 DM이 뭔지도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 다이렉트 메시지의 줄임말이더군요. 그렇게 와이프는 SNS 메시지로 대화를 했고 사진들도 그렇게 공유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피임약이 걸렸을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커플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을 땐 여자들끼리 간 것처럼 사진을 보내줬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친구들과 함께 저를 속이고 여행을 갔던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고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간다고 하고 1시간이 지나서 들어올 때도 이 남자와 통화를 했던 거였고 잦은 술자리와 외박도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싫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신뢰와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화 내용을 보니 저에게 피임약이 걸리고는 이 남자와는 헤어졌더라고요.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 충격에서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저와 제 아이의 앞날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넘겨야 하는 건지, 이 분노와 배신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조수석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타더라고요. 오빠가 다 본 것 같으니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겠냐고 묻더군요. 용서는 모르겠고 하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애가 연락처가 없다며
DM으로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려고 만났다며 그 짝사랑했던 남자가 사귀자 하니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만났답니다. 술김에 벌어진 실수였다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면서 제게 빌더라고요.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와이프가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그 애교와 대참 모습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며 잘못했답니다. 자신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네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이런 제 와이프를 용서해야 맞는 걸까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뱃속에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신도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처럼 구는 이 여자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비혼주의였던 제가 결혼도 큰마음 먹고 하게 됐는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